건강하시고 다들. 그 독감이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네, 맞아요. 네, 유행입니다. 많이 건강 관리하시고 그리고 잘 씻어요, 얘들아. 알았지? 특히 텐텐하시는 분들 학원에 계속 있잖아. 씻어 틈틈이 한 4시간에 한 번씩 씻어. 양치도 좀 하고 손도 좀 잘 씻고 그래. 특히 남학생들 손 안 씻잖아요. 너네 그거 알지? 남자애들은 겨울에 손 안 씻는다? 손 시려서. 인정? 나만 그래? 야, 나만 그래? 너네 안 그래? 손 시렵자 넣고 조씨 이러면서 그냥 나오잖아. 나만 안 씻어? 아, 졸라 실망이야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새끼들. 흙도 먹고 임마 손도 안 씻고 좀 그래 봐야지 남자들이. 에휴, 미안합니다. 잘 씻을게요. 네. 아, 건강하면 됐지. 알았어, 잘 씻을게요. 네. 진짜 씻어? 너 씻어? 아이씨, 실망이야 진짜. 말 걸지 마. 실망이니까. 자, 17번입니다. 23페이지.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가 다음과 같이 대소관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극한이야. 그럼 네가 봐야 되는 건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애를 보셔야 되죠. 근데 나한테는 지금 f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을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는 뽕뽕 x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7일 거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마이너스 1. 됐죠? 왜? x가 무한대랑 가까워진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차분의 2차. 그럼 최고차가 2차니까 어차피 1차나 상수는 다 0에 수렴할 거임. 뭐 했을 때?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됐지? 그럼 이 끝에 있는 쩌리들은 내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럼 대가리끼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나누면 개수, x제곱 나누면 개수. 됐죠? 1분의 마일.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끝.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 이제 두 번째, 여기 x 무한대로 갑니다. 어디에 수렴하죠? 마이너스 1.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얘는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일단 문제는 푼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잖아. 그쵸? 그럼 양변에 같은 값으로 나눴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 사실입니까? 왜 안 바뀌죠?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1보다도 큰 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그래서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음수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면 쓰실 때 반대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혹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라고 판단이 되면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나눠서 풀이 과정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령에서 무조건 까여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답 인정만 받을 뿐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소수령을 대비할 때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죠? 문제에서 말한 모든 실수 x에서. 그래서 0보다 큰 수를 나눴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는 사실 언급 안 해도 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는 분명히 0보다 작은 애를 줘서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이 새끼 틀렸어 하는 문제이거나 애매하게 줘서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눴네 틀렸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25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8번 x에 대한 3차식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fx의 극한을 알고 있습니다. 자, 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요. 누군지. 두 번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fx분의 x 빼기 1의 극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몇 차? 3차. 3차식이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요 극한부터 해석해 볼게. x가 0으로 간대. 분모 뭐가 돼요? 0. 그럼 마이너스 1에 수렴했다고? 아, 분모가 0의 수는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건 누군데요? 몰라요. 발산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에 수렴해버렸네? 왜 그랬을까? 분자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그래서 첫 번째 극한에서 알 수 있는 표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 뭐였다? 0이었다. 됐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식이죠? 그럼 fx 3차입니다. 그럼 3차를 이렇게 넌 그릴 줄 모르는구나. 어쨌든 3차 함수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보거나 혹은 눈으로 보거나 혹은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0의 왼쪽에서 올 때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결론은 뭐야? 그냥 0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결론 f에다가 0 넣은 값은 0이었겠구나. 이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x가 1로 갑니다. 분자 뭐가 돼요? 0. 그럼 0의 수렴했어야지. 왜 0이 아닌 3분의 1? 이거 뭐야? 분모도 0의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도 다시 0이었겠네. 그래서 f에다 1 넣은 값도 0인가 보당?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두 가지의 정보를 보고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fx 몇 차? 3차. 근데 누구 넣으면 0 나와? 0하고 1. 맞니? 그럼 이때 우리가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차입니다. 최고차 계수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x에다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와. 그럼 또 0 나오는 값 누군데? 나도 몰라. 그거 b라고 하지 뭐. 요렇게 3차식 완성. 됐음? 3차니까 1차 두 개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누군지 나도 모르니까 문자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줬던 첫 번째 극한에 넣어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 x 빼기 1 x 빼기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뿅. 그래서 다시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0 넣었죠. a, b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분자는 x 빼기 1, 분모는 fx, ax, x 빼기 1, x 빼기 b.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됐죠? 다시 x 1로 보내면요. 얘는 a 1-b 분의 1일 거고 그게 3분의 1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갖고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보 얘기할 거 딱히 없습니다. 이런 거죠. a랑 1 빼기 b를 곱한 게 3이겠죠? 분자가 똑같이 1이니까. 그럼 전개하면 a-ab가 3인가 봐. 근데 ab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닐까요? a 플러스 1이 3인가 봐. a는 2입니다. 그럼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었음. 됐지요? 그러면 결론 fx가 누구임? 2x x 빼기 1 x 플러스 2분의 1이었네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끝. 그래서 문제 풀 때 8번 문제 3차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분모가 0인데 분자가 나왔네. 분모가 0인데 수렴하는 값이 나왔네. 분자도 0이라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했나봐. 마찬가지 분자가 0인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왔네.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했나봐.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나 봐. 그럼 0 만드는 값 내가 알고 있네. 3차식이야? 식 세워봅시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서 정리하면 A, B 관계식이 나옵니다. 끝. 그래서 계속 이 안에서 그냥 도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음.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읽어야죠. 문제를. 함수 그래프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하고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여기 있대요. Y축 위에. 그리고 점 P가 함수 요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원점이랑 가까워진대요. 이렇게요. 됐죠? 다시 요 점 P가 원점을 향해 가까워진대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만약에 점 P가 이쯤에 왔으면 점 P가 만약에 요쯤에 왔다 치자. 이렇게. 그럼 원의 모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프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하고 0,0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 C거든. 그럼 0,0하고 이 점 P 두 개를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점 P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이 원의 모습도 계속 바뀔 거야.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야. 왜 구멍이 몇 개져 있냐? 얍. 요렇게 그리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아유, 어떻게? 아우, 작아. 아우, 안 잡혀. 아우야. 됐다. 잡았다. 아씨, 안 맞아. 그러면 이 그림을 맞추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됐다. 됐죠? 이런 식이겠지. 됐음? 그러니까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게 맞아. 근데 점 P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받아들여? 그러니까 점 P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계속 이 원의 모습이 바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점 P가 계속 원점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 원점을 향해. 그럼 그랬을 때 원이 계속 모양이 바뀌고 있을 거야. 그 계속 바뀌는 원에서 누구? 중심이지. 그 중심이 요 점이랑 가까워진대. 됐어요? 그때 A 값을 구해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점 P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보이는 거잖아.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분명히 이렇게 언급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점들은 다 어디 위에 있냐면 그래프식 위에 있을 거야. 됐음? 그래서 우리가 점 P를 보면서 일단 P를 문자로 표현합니다. 점 P는요. T, T제곱. 됐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설정해야 돼. 이유는 X값을 알면 Y값을 그 문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T면 Y좌표는 T제곱이겠지. 라고 표현할 수 있음. 자, 두 번째. 그러면 0,0하고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누군지 이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됐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이 누군지까지도 알아내셔야 돼. 그럼 갑니다. 점 P, T, T제곱과 0,0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얘는 도대체 어떤 애일까? 라고 보면 자 문제에서 준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원은 지웁시다.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됐죠? 자 봐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이때 중심이 요 점이라고 해볼게. Y축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C 이 원의 중심에서 P까지의 길이랑 원의 중심에서 0,0까지의 길이가 서로 반지름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받아들여? 분명히 원은 Y축 위에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점 C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K 또 문자로 놓은 겁니다. 왜? 모르니까.
됐음? 점 P의 좌표 문자로 놨잖아. 맞아. 왜? 모르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 어떻게 할 건데? 모르잖아. 문자로 놔야지. 그래서 C라는 점의 좌표를 0,K라고 하면 이때 C에서 P까지의 길이와 원점 O에서 C까지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네. 그럼 이때 또 얘기하죠. 너 O에서 C까지의 길이 몇인데? 점 C의 Y좌표 그냥 말하면 되지 않니? 그러면 O에서 C에서 P까지의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K와 같을 거야. 됐죠? 우리 그 도형의 방정식 때 했던 내용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요 정도. 자, 정리해 봅니다. 양변 제곱하면요. t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빼기 2kt제곱 플러스 k제곱은 k제곱이죠. 양변 제곱.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넌 누가 궁금해? 이 원의 중심이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 0,K라고 표현했지? 그럼 난 이 K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고. 됐음? 그러면 K제곱 넘어가서 정리하면 K가 있는 값은 얘밖에 없네요. 2KT제곱이 T 4제곱 플러스 T제곱과 같겠고요. 양변에 2T제곱을 나눠주면 K는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받아들임? 자,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게 뭐예요? 원의 중심하고 점 P. 됐죠? 원의 중심, 점 P, X좌표 둘의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상황이었냐?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됐죠?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그럼 점 P좌표가 0,0이랑 가까워질 때.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 T값이 뭐가 될 때? 점점점 0이랑 가까워질 때. 그때 원의 중심좌표 0,K라고 표현했죠. 이 원의 중심좌표가 0,K가 누구랑 가까워져? 0,A랑 가까워진대. 다시 말하면 T가 0으로 갈 때 K의 극한값을 말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가 구하는 문제에서 말한 표현은 요거네요. 리미트 T가 0이 될 때 K가 가까워지는 값은 A입니다. 라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 K 여기 있잖아.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씁니다. 리미트 T가 0이 될 때 K값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을 말해주자. 몇입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끝. 답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썼던 이야기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모르는 점들을 문자로 표현했음. 근데 어떤 점을 표현해야 돼요? 라고 하면 사실 그림 보면 답이 나오죠. P, Q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둘 다 문자로 나와도 됩니까? 당연히. 왜? P좌표가 바뀌면 C좌표도 바뀔 거거든. 그럼 둘 다 문자로 놓으셔야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네가 아는 거. 길이가 같은 반지름. 길이가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K와 T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음.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게 뭐야?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점 P가 요 T값이 0이랑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0,K는 0,A랑 가까워진대. 극한값이죠.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K값이 A가 된대. 됐죠? 그래서 K 이용해서 극한값 구해주시면 얘가 A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 괜찮나요? 13번입니다. 보세요. 보시면 점 3개 있죠. A점, B점. 삼각형이 있고 내접하는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뭐 얘기했냐면 이건 물어봤어. A가
0이랑 가까워집니다. 0보다 큰 쪽에서. 됐죠? A가 0이랑 가까워집니다. 잠깐만, A가 어디 있는 A가 누구야? 아, 얘야, 얘. 이 얘가 0이랑 가까워진대. 됐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0AB, 0AB 이렇게 찍어놨잖아. A점의 좌표는 0보다 큰 애죠. 근데 얘가 점점점 뭐가 된다? 0이랑 가까워진대. 0보다 오른쪽에서? 원래 0보다 컸으니까. 그쪽에서 0을 향해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A분의 R값을 구해줘. 잠깐만. A가 0이랑 가까워지는 거면 분모는 어차피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R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린 뭐가 필요해? A와 R과의 관계식이 필요하겠지. R이 뭔데요? 원의 반지름. 됐음? 그럼 이 A 값이 변하면 예를 들어 이 A점이 요로 와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그 안에 원이 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또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점이 바뀌면 당연히 반지름도 바뀌겠지. 그럼 A 값과 R 값의 관계식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네.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이네요. 요 길이 몇임? 4. 요 길이 몇임? A. 야호. 됐죠? 그럼 여기서 AB 길이 몇입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16.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직각삼각형인 거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음. 그리고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삼각형의 내심이죠. 맞아요? 내접원이죠, 내접원. 내접원과 내심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자,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는 C. 그리고 내접하는 원이 있고 중심을 여기다 찍어 놓게. 그럼 이랬을 때 봐봐. 여기까지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죠. 수직으로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죠. 수직으로 내리 꽂아서 접점까지 빵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면 봐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내심에 자르는 거임. 여기 자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 그쵸?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쵸?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다. 얘하고 얘도 합동이다.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다. 요 각이랑 요 각도 똑같다. 중2 때 배웠던 거 기억나? 내심 외심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몰라도 되나요? 라고 하면 못 풀죠. 알아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이미 배웠겠지. 중학교 과정인데. 수학은 진도의 개념이 있으니까. 분명히 진도를 나왔으니까 얘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분의 CR.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2분의 AR.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2분의 BR. 해서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겠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분의 R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음. 이게 내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 쓰는 되게 많은 정보 중에 하나. 이거 되게 많이 써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럼 얘도 사실은 그 문제거든. 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필이면 직각삼각형으로 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받아들여?
그럼 얘 넓이는 몇입니까? 2a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r에다가 세변의 길이 다 더한 값 4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6 됐죠? 끝.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여기 4가 되겠죠? 4a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4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을 나눠요. 그러면 누가 남아? r이 남는 거잖아. r은 4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6분의 4a입니다. 끝. 됐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r은 얘랑 같은 거야. 그럼 r 값이 이거라고? 넣으면 되잖아 이제. 그럼 문제에서 준 건 뭐였어요? 다시 씁니다. 리미트 a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a분의 1에다가 r을 곱한 거였죠? a분의 r이니까 맞니? 그럼 얘를 그냥 옆에다 쓰면 되죠. 4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6분의 4a 이렇게 됐을까요? 보시면 느끼겠죠? 약분이 되네요. 끝. a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며. 그럼 0으로 가니까 이거 0 되고 얘도 0 되니까 루트 16은 4죠? 4 더하기 4 8분의 4 답이네요. 그래서 몇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끝. 그래서 와 식이 되게 복잡한데 어차피 극한 넘어가면서 정리될 거야.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쓰시면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4번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 설정이 좋네요. 고맙죠? 그리고 A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도 있고요. C라는 점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삼각형 PBC하고 PCA하고의 넓이의 합이죠. 두 삼각형 넓이 합입니다. 그럼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하니?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보자. 얘. 요 빨간 친구 좀 봅시다. 빨간 친구. 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뭐 별거 있나? 여기를 밑변. 됐죠? 여기를 밑변이라고 놓고 점 P에서 또 내려서 어디까지? 얘 연장선이랑 만나는 거기까지 또 내린 다음에 여기가 높이 하면 되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그럼 밑변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그림에서 좋네요. 몇입니까? 2요. 그럼 높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서 해줬어. 왜? 점 P의 Y좌표가 몇임? 2분의 1 T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여기서 얘 빼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 P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1 T제곱 빼기 2. 이게 삼각형 PBC의 넓이. 끝.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봐. 어머 넓이 더하랬어?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지 뭘. 넓이를 구하면 되지 뭐.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어디가 밑변인데? 어디가 높이인데만 보시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 어디를 밑변으로 설정할까요? AC 여기 밑변으로 놓을게요. 여기 됐음? 여기가 밑변입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해요? 점 P에서 여기 연장선까지 내려 뿅 여기가 높이 됐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밑변이 몇입니까? 2요. 그럼 요 길이 높이 몇인데 높이는 자, 요 점 x좌표가 2였죠. 그 다음 또 점 P x좌표는 누구야? t였죠. 그럼 요 길이잖아. 요 길이 t 빼기 2 됐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다시 삼각형
PAC인가요? PCA인가요? PCA를 맞춰줄게요. PCA.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T-2겠다. 정리 좀 합시다. PBC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고요. PCA 삼각형의 넓이는 T-2겠네요. 그럼 그 넓이의 합을 F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T를 말할 수 있겠지? FT는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 빼기 4. 끝. 그럼 FT가 누군지 아니까 문제에 써서 네가 구하려는 극한을 말할 수 있겠네요.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2분의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 빼기 4. 2에서의 극한값 찾으면 되나 보다. 우극한이네요. 2로 가까워지면 얘는 어차피 0의 수렴함. 2랑 가까워지면 얘도 0의 수렴함.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 2를 곱해서 2t-2분의 t제곱 플러스 2t 빼기 8로 놓고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요. t-2 t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해 주시고 2로 보냅니다. 2분의 6. 답은 3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연속 무슨 뜻? 연속 무슨 뜻?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거든. 드라마를 연속극이라고 표현했어. 주말 연속극, 뭐 월화 연속극, 뭐 이런 식으로 연속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나 선정이 딸이래요. 하고 끝나잖아. 그리고 다음 얘기가 다음 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 내용들이. 그래서 연속극이라는 표현 썼어. 연속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럼 단편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건 단막극이라는 표현을 썼어. 단막. 연속극, 연속 이어져 있는 것들을 연속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연속이 보다 이어져 있다. 라고 일단 해석을 해주시면 돼.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함수의 연속이지.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함수를 좌표표면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고. 그럼 함수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어져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다시 말해서 이어져 있어? 이거 한붓 그리기 가능해. 함수가 연속이야? 한붓 그리기 가능해. 됐음? 왜?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펜을 굳이 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까? 그럼 이렇게 펜을 떼지 않고 그리는 그런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함수가 연속이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봐봐.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몇 차 함수 있었죠? 1차 함수 그려볼게요. 뿅. 펜을 뗄 필요가 있음? 없지. 이거 뭐야? 연속이야. 아니면 뿅. 됐지? 그 다음 2차 함수 뿅. 맞아? 연속이야. 삐용 연속이라고. 됐음? 근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분수함수, 무리함수를 배웠거든. 그러면서 조금 독특해졌어. 자, 분수함수 기억나? 용, 용. 됐죠? 이거 연속이야? 아니지. 봐봐. Y축 왼쪽에서부터 그려볼게. 와! 펜을 안 띄고 있죠? 안 띄고 있지? 안 띄고 있지? 안 띄고 있지? 안 띄고서 절로 넘어갈 수 있음? 그래서 한 번은 꼭 띄어야 되지. 그리고 일로 와서 시작했지. 이렇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아니야. 분명히 한 번은 끊어져 있어. 됐어? 그럼 연속이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할까?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 됐죠? 아니 붙자를 써서 불연속이야. 그럼 이런 건 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인 함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불연속인 함수를 배우는 게 이 분수함수, 유리함수부터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려웠잖아. 뭔가 애매했잖아. 막 아씨 어떡하지? 그랬잖아. 두 번째, 무리함수. 연속이야? 맞아? 연속이야? 근데 문제가 있지. 이쪽은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지.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이쪽을 제외하면 연속이지. 맞아?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해서 말하면 연속이 되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뭐 배웠어? 치수함수 배웠잖아. 치수함수. 미칠보다 크면 연속이야? 로그함수 연속이야? 그 다음 삼각함수 배웠어요? 이 단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모든 함수들은 다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연속인 함수들이야. 그러면 연속이 아닌 함수, 불연속인 함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막 신나게 그리다가 구멍을 뽕 뚫어서 그리다가 떼야 되잖아. 맞아? 여기 칠하면 안 되니까. 마치 그리다가 아 뜨거 씨발 하고 뗀 거지. 그리고 다시 넣은 겁니다. 됐어요? 불연속. 아니면 막 그리다가 떼고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불연속. 맞아? 그린 다음에 떼고 밑으로 와서 다시 그렸잖아. 받아들임?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막 그린 다음에 구멍을 뽕 뚫고 그려. 똥똥똥똥똥똥똥 여기다 점 찍어야지. 됐어? 그럼 뭐야? 그리다가 떼서 여기 점 찍고 다시 와서 그린 거지.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얘를 선으로만 인지하시면 안 돼.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보셔야 된다고. 그때 무수히 많은 점을 그리다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뽕 뚫렸을 때, 혹은 무수히 많은 그래프를 그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땅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 아니면 그리다가 잠깐 딴 데 찍고 다시 오는 상황. 이런 거 전부 다 불연속일 겁니다. 됐음? 그럼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불연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그림만 그려봐. 그래서 불연속이 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때 x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식은 fx라고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이때 x값을 a라고 할게요. 이때 x값을 a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얘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지. x가 몇일 때? a일 때. 그럼 딱 보자마자 x가 a일 때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fa가 존재하지 않아. 맞아? 함수값이 없어.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 야, 그럼 x에다 a 넣으면 누구 나와? 몰라. 받아들임? 비슷한 게 뭐야? 분수함수. 이렇게 그렸지. x가 0일 때 누군데? 몰라. 그래서 지금 끊어져 있잖아. 받아들여? 됐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불연속이야. 두 번째, x가 a일 때 a 넣으면 나오는 값 여기 칠해놨죠? 함수값 있습니다. 근데 얘도 끊어져 있는 거 맞지? 왜 끊어져 있어? x가 a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됐음? a를 향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값이 달라. 그럼 둘이 뭐야?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지. 받아들여? 지금처럼. 리미트 x가 a가 될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아. 됐음? 그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끊어져 있다고,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 따라와. 주여. 주여. 괜찮아요? 독실하신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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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여기까지. 그럼
세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라면서. 그럼 얘는 봐봐. 극한값. x가 a일 때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하지. 어차피 얘도 같은 값으로 다가오고 있잖아. 함수값 존재하지. 그럼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왜 불연속이야? 맞아?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지 않아. 됐어? 그래도 불연속이야. 그럼 결론. 이게 아니면 다 연속이야. 받아들일까? 그럼 봐봐. 연속이야? 네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연속이잖아. 맞아. 그럼 연속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며 그 두 개 값이 같아야 해. 그러면 연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 함수극한 문제를 풀어보자. 함수에서의 극한은 이 함수 그래프의 어떤 상태를 관찰하는 거야. 값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고 해석해보고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어떤 함수의 극한값 얘 누구랑 가까워지니? 그래프 띵 그려서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3을 향해 오고 있는 좌극한 오른쪽에서 3을 향해 오고 있는 우극한 비교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모였어. 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똑같았지. 맞아?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라고 막 연락 떠들더니 결론은 함수값이랑 같네? 그래서 우리가 성질 이용해서 0분의 0꼴 바로 나오네? 푸는 법이 정해져 있네? 계산해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푸는 법이 정해져 있네? 계산해야지. 라고 했던 거 아님? 맞아? 왜 그랬을까?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네가 배웠던 1차, 2차 혹은 지수, 로그 연속이니까.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신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를 안 그리게 될 거야. 왜?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쓰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뭐 했다? 그냥 극한값을 구해줘? 함수값만 하면 되겠구나. 왜? 연속인 함수니까요. 됐음? 그래서 다시 불연속이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일 때를 말하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한값도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같아야 됩니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미안. 세 개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우극한값과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좌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럼 결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만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3일체 했을 때 연속입니다. 됐죠? 됐어요? 됐습니까? 은혜로운 시간이네요. 자 다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만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됐음?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특정 구간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 그럼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연속인 함수인 거야. 받아들임? 그래서 그 표현을 여러분들 30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일체 했을 때 우린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이라는 표현을 얘기했네. 자,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말하는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나오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구간이라는 표현.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값의 범위, 구간. 맞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일 때 구간이잖아. 괜찮아? 근데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이 x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해. 구간 1,4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작아요라는 구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구간 3보다 크지? 3 아니, 크거나 같죠? 3 뽕뽕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 이 뭐냐면 소가로하고 대가로 가지고서 구간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소가로는 등호가 없는 애들은 소가로로 표현하고 등호가 있는 건 대가로로 표현해. 하나 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요라고 하면 구간 2보다 크지? 그 큰 애를 쓰고 5보다 작지? 5를 여기다 써.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대가로, 여기는 소가로.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럼 다시 x가 10보다 커요라고 하면 x는 구간 10보다는 크지? 어디까지 커? 무한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무한대로 처리해줘. 그럼 크지? 소가로. 근데 무한대는 같다라는 개념이 없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한대 쪽은 무조건 소가로야.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래서 얘 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까지. 마이너스보다 작음 요렇게. 마이너스보다 작지?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래서 소가로와 대가로로 표현해주고 이때 소가로로 표현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여기 둘 다 등호가 붙어서 이렇게 둘 다 대가로로 돼 있잖아? 그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 그럼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히면 뭐라고 해?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게 궁금했었어. 어차피 x의 범위 그냥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 라는 게 사실 학생 때는 되게 궁금했거든. 귀찮으니까. 근데 풀다 보면 일단 첫 번째 얘보다는 얘로 쓰는 게 좀 더 빨라. 그리고 좀 더 심플해. 눈에 잘 들어와.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두 번째 그 학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느꼈어. 타이핑할 때 개편해. 구간 이렇게 쓰는 게 개편해. 이렇게 해서 막 기호 들어가서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하더라고. 나도 구간을 막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타이핑할 때 편하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걸 염두에 뒀나?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편해. 자,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야. 선생님 이거 1,4 아니에요? 이런다고. 안 그러니?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지 않게 항상 얘기해줘. 앞에 구간이라고 말을 해. 구간 1,4 이렇게 써. 점이면 점 1,4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냥 너네한테 1,4를 바로 던져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점 1,4 이렇게 주거나 구간 1,4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헷갈릴 일은 절대 없을 거고 헷갈린다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다라는 표현. 이거의 연장선으로 지금 삼각함수에서 호도법 배우고 있죠. 그러면 호도법 배웠지? 호도법 단위 뭐야? 안 쓰죠. 호도법에 단위가 없잖아. 안 쓰잖아. 그냥 실수로 표현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선생님 3분의 파이 하면은 3분의 3.14라는 숫자하고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각하고 이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각인지 혹은 숫자인지 값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각을 수로 바꾼 거니까 수라고 말해도 돼. 하나 더 네가 쓰는 건 사인하고 옆에다 쓸 거야. 사인하고서 옆에다 쓰는 숫자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현한다면 여기다 뭘 써야 돼? 각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걔를 보면서 이거 뭐 숫자를 더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 그래서 각을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그 위치와 자리에 정확하게 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잘 해보시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불연속을 봤습니다. 불연속. 뭐가 불연속이에요? 끊어져 있습니다.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연속이 아닌 그림은 크게 세 가지. 방금 내가 그려드렸던 그림과 동일하죠. 첫 번째, 함수값이 없는 경우, 끊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극한값이 없는 경우,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서로 안 붙어 있는 경우. 세 번째,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경우. 됐음? 이게 불연속. 얘가 아니면 다 연속.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연속이 아니면 연속인 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 우리가 명제 때 했던 얘기야. 창문이 닫혀 있다의 반대는 뭐야? 창문이 닫혀 있다의 반대? 닫혀 있지 않다죠. 깨져 있으면. 예? 고맙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창문이 닫혀 있다의 반대. 닫혀 있지 않다. 부정이죠. 부정 정확하게는. 마찬가지. 그래서 부정을 붙여주면 돼. 낫을 붙여주면 돼. 그럼 얘는 뭔데?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 그럼 불연속이 아니면 연속인 거잖아. 됐음? 그럼 불연속일 때가 언제야? 세 가지. 함수값이 없을 때, 극한값이 없을 때, 혹은 그 둘 다 있지만 같지 않을 때. 그럼 얘가 아니면 다 연속인 겁니다. 언제?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과 극한값도 같고. 받아들임? 여기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습니다. 극한값이라는 건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데 그게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돼. 3위일체 할 때 우린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재에 극한값 존재라고 써있는 이 두 번째 거 여기다가 좀 더 정확하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극한값이 같아요. 뭐로 같아요? fa 함수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3위일체했을 때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겟? 됐죠? 자, 그러면 교재. x가 1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한번 말해줘 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일 때 점 찍혀 있어요? 있죠? 함수값 있네요. 근데 왜 불연속이죠? 1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니은입니다. 끝. 됐죠? 두 번째, 2번 그림 봅시다. 함수값 정의되어 있나요? 있죠? 극한값 있습니까? 자극한 1, 우극한도 1, 맞아? 근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네요. 맞음? 디귿, 디귿, 끝. 요거예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갑니다. 3번 문제. 와, 아래로 블록 아니야? 아니죠? 자, 극한값은 둘 다 1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함수값이 없죠. 기역.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냥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블록 그려보자. 야호. 됐죠? 연속 불연속? 연속. 네가 그릴 때 그냥 한 번에 쭉 그렸잖아. 뭐 그리다가 띄고 다시 그리고 이러지 않았잖아. 맞니? 연속이네요. 그러면 0에서 함수 값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네요. 0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네. 하지요.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습니까? 네. 같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연속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 2차 함수,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연속인 함수입니다. 해서 극한값 구해줘 라고 하면 함수값을 말하셔도 무방함. 됐죠? 하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극한값은 가까워지는 값을 말해줘인 거고 함수값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말해주세요인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무수히 많은 1, 2차 다항함수들은 연속인 함수기에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을 때 함수값을 말해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값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차이를 알고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함수 그래프식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뿅. 네가 알고 있는 함수인가요?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아니죠. 왜? 1차분의 2차죠. 됐습니까? 1차분의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분모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요 그래프를 쫓아간대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자를 보면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지? 하나 더. x 플러스 1이 0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수를 나눠주면 됐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그냥 x 빼기 1로 써도 상관이 없을 거야.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 오른쪽에다 조그맣게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x 빼기 1, 몇 차 함수? 1차 함수를 똑같이 그리면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구멍을 뚫어놔야 되겠죠? 이때는 넣지 않기로 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근데 밑에 줄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x에 마이너스 1 넣잖아? 그럼 몇 나온대? 1 나온대. 요렇게. 1 나온대. 요 얘기인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봤죠? x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값 누군지 알아? 안 해요. 정의되어 있네요. 오케이.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다 몇인데요? 0. 있죠? 존재하네요. 그럼 세 번째 10번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그냥 줄곧 봐왔던 평범한 1차, 2차를 포함한 다항함수 혹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 로그함수들은 대부분 거의 다 연속이야. 물론 분수함수 조심하셔야 돼. 분모가 0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불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다가 한 번은 띄고 그렸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연속이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12번 문제 교재 눈으로 보세요. fx 함수 보여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다 연속이죠? 볼 것도 없어. 그냥 연속. 13번 봅니다. 무슨 함수죠? 분수함수죠. 얘는 분모가 0이 될 때는 주의해야 되겠지. x에 누구 넣으면 안 돼? 5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이 값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연속입니까? x는 5에서는 불연속이겠죠. 그럼 14번입니다. 무리함수죠. x에 0보다 큰 수 넣으면 되는 상황이지. 그럼 1에서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그냥 뿅 그리고 말았잖아. 됐음? 연속이네요.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그래프만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버거우니까 이제 막 만들 거야. 이 5만 가지 그지 같은 그림들을.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그림. 됐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개념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임의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몇인데요? 0. 눈으로 보면서 말하면 되겠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이유는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지요. 아니네요. 자, 20번입니다. 1에서 연속입니까? x는 1에서 연속입니까? 네, 연속이네요. x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구간에서 불연속인 x값은 총 3개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등호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제외하고 이 안에만 보는 거다. 납득이 됨? 자, 불연속일 때 봐봐. 계속 연속이죠? 연속이다가 한 번 뗐지? 불연속이 될 때 한 번. 그 다음 그리다가 또 뗐죠? 2번. 그리고 계속 그렸죠. 끝. 몇 번? 2번. x가 몇일 때? 0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2번만 불연속입니다. 됐어요? 네.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구간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이제는 소가로와 대가로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래서 다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대가로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으면 크거나 같다는 대가로로, 작다죠. 등호가 없어 소가로로 표현합니다. 얘를 우리는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등호 있는 데는 대가로, 없으면 소가로. 마찬가지 둘 다 없으면 소가로로 표현합니다. 얘를 우린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어렵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참고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예요? 야, 어디까지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됐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야, 언제까지 커지는 거야? 무한대까지. 됐음? 등호가 있는 곳은 대가로, 없으면 소가로. 그리고 무한대 쪽은 무조건 소가로입니다. 무한대와 같다라는 표현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됐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요 부분 특히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게 모든 실수 다 말하는 거야. 됐죠? 실수 전체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4번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대가로 마이너스 1,3 됐죠? 그럼 25번 대가로 0,5 소가로로 닫죠.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우리의 표현과 새로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세요 라는 거. 자, 밑으로 넘어가면 28번 보이시죠?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여긴 소가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죠. 등호 없습니다. 어디까지 커져? 무한대까지. 이렇게. 됐죠? 무한대에선 등호가 없습니다. 계속 커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음. 자, 우측으로 갑니다. 다음 함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표현해 주세요.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 첫 번째 1차 함수죠. x에 누구 넣어요? 실수 전체. 그럼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해서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몇 차 함수? 실수 전체. 똑같죠? 1번이랑. 자, 3번입니다. 무슨 함수? 분수함수.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 얘는 x에 누구 넣으면 안 되니?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넣어도 되지. 그럼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어디까지 작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해. 그러면 돼. 됐음? 다시 그냥 말로 할 때는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1 빼고 말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혹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를 넣으면 되잖아 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쓰는 표현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33번입니다. x에 누구 넣어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죠. 2 넣어도 되죠. 그럼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어디까지? 무한대. 이렇게 됐죠? 소가로입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됨. 자, 그러면 33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속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져 있는 그래프, 끊기지 않는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인 겁니다. 자, 34번 눈으로 보세요. 연속입니까? 0에서부터 4까지의 구간이죠. 그렇죠? 위에 써 있어. 구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얘가 구간 표현이구나.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야? 언제 불연속인데? x가 2일 때 불연속. 35번 연속입니까? 매끈하네요. 연속. 36번 연속입니까? 언제요? x가 0일 때 불연속. 됐습니까? 네, 체크해 주시면 되죠. 동그라미 x. 그럼 계속 갑니다. 연속인 구간을 말해 줄래요? 라고 했습니다. 37번. 몇 차? 실수 전체 연속 맞아요? 끝.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됐죠? 그럼 38번입니다. 실수 전체 연속입니까? 언제? 0일 때 불연속이지.
왜? x가 0이면 분모가 0이라서 그런 수는 정의되지 않거든. 함수값이 없어요. 그때 빼곤 다 연속이잖아.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0에서 무한대. 됐죠? 이게 연속인 구간. 됐죠? 정확하게는 실수 전체에서 0을 제외한 모든 값이 다 연속입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시면 40번 문제가 있습니다. 40번 문제. 40번 보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a에 어떤 애가 와야 될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보일 겁니다. 몇 차식? 1차식. 기울기가 양수.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식이 보일 겁니다. 몇 차식? 2차식. 위로 볼로. 그러면 내가 좌표평면을 뿅 그렸을 때 여러분들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프와 클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 작을 때는 2차식 얘를 그리면 되네. 야, 그릴 수 있지 않냐 이거?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꼭지점 0,6 맞아? 요렇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요 오른쪽 요 부분은 지워서 여기만 딱 살려놓으면 되겠네. 요렇게 됐죠? 참고로 마이너스 1면 몇 나와요? 5 나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놔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 이제 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면 되겠다. 기울기 몇이에요? 3인 1차 함수 직선이죠? 그럼 내가 직선을 그릴게. 야호! 연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이래야 연속이죠? 그 말은 무슨 뜻? 위에 있는 이 식 x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5가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5가 나와야 되겠네. a에 누구 넣으면 돼? 8 대입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림으로 봤습니다.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고마워요.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봐봐. 수업만 할 거야.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반응 그렇게. 자, 그럼 봐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함수가 연속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연속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 말은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고 그 두 값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야 라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나 더. 마이너스보다 클 때 몇 차 함수? 어차피 연속이죠. 1차 자체는 연속이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몇 차 함수? 2차 자체는 연속이죠.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1 향해 오겠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함수식 알아요? 알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을 말해줘 라는 말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올 때 이 fx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을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일 거야. 받아들임? 하나 더.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는 연속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얘는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그게 곧 극한값과 같은 뜻 아님? 몇인데요? 5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다음 fx의 극한값을 말해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그래프는 3x 플러스 a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3x 플러스 a라는 다음 1차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보면 되겠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 1차 함수 연속이죠. 그럼 연속인 함수입니다.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모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차 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그냥 마이너스 1로서 나오는 함수값을 봐도 상관이 없겠군. 마이너스 1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다음 fx 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여기 1차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이겠죠? 그럼 얘랑 같은 값 나오겠네? 받아들임? 이 둘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말 아니었어? 그래서 관계식이 나옵니다. 됐죠? 이거를 그림으로 볼래? 식으로 풀어볼래?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시는 게 아마 가장 심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 힘들게. 연산을 해서 지금처럼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보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다. 그러면 연속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 있으면 불연속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4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함수 x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함수 볼게요. x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x의 1는 값은 존재하지 않음. 됐죠? 그럼 1이 아닌 모든 수는 대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1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b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이 되고 싶어요. 그럼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1이 아닌 그래프를 그려놓고 1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관찰하면 되겠죠? 누구야?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이 극한값이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b와 같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따라와요. 그러면 x가 1이랑 가까워진대요. 분모 뭐가 돼? 0. 근데 이 값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가 0인데 어떻게 존재해? 분자도 0이라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됐습니까?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분자도 0이겠네요. 1에서의 분자 극한값도 0이겠네요. 몇 차 함수? 분자 몇 차 함수? 2차 함수.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함수값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3 플러스 a. 그게 0이겠네요. 그럼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식 다시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다시 1에서의 극한값 1차네요. 대입해서 함수값 말하면 되겠습니다. 끝 4가 b겠네. 그래서 a는 마3, b는 4였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미정계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음.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얘기를 먼저 하고서 문제를 풀게요. 자, 지난 수업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함수 극한의 성질 기억나요? 함수 극한의 성질 기억나세요? 고등과정에서 얘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고 끝납니다. 굳이 증명하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함수 극한의 성질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때 너 왔어요. 기억나요? 뭔데 말해봐. 헉? 헉? 됐죠? 이거를 안 하면, 이거 말 못하면 수학도 안 배운 거야. 이거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과목마다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나 문장들이 있거든. 그거를 떠올리지 못한다? 공부 안 하신 거야. 자, 함수 극한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유 그래도 너 수학2 선행 좀 했구나. 특강 좀 들었구나 라는 얘기 듣는겨. 문제를 풀고 못 풀고 떠나서. 자, 함수 극한의 성질 이겁니다. 두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대신 분모에 0이 오면 안 돼. 됐음? 이게 함수칸 성질이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리미트 뭐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고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gx가 베타에 수렴하는 상황이면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 이 값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수렴하는 값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 서로 빼면 서로 빼면 돼. 그럼 곱하면 fx 곱하기 gx 얘는 그냥 둘이 수렴하는 값 갖고 계산하시면 돼. 마찬가지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나누면 알파분의 베타 하시면 돼. 대신 알파는 0 오면 안 돼. 분모가 0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모가 0이 됐어? 그럼 푸는 법이 또 정해져 있을 거야. 아까처럼. 됐음? 그리고 마지막 실수배.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적당한 숫자 실수를 곱했어? 그럼 곱한 값 그냥 넣어서 말하면 돼. 해서 다시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수렴하는 값 가지고서. 대신 분모가 0인 경우는 주의하십시다. 라는 게 함수칸 성질이야. 두 번째, 연속인 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연속 함수의 성질. 이것도 사실 별거 없어요. 함수칸 성질이랑 똑같이 되게 유사하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두 함수가 연속이잖아. 두 개의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 그럼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도 다 연속인. 끝. 연속끼리 더했어? 연속이야. 연속끼리 빼? 연속이야.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이야. 연속끼리 나눠도 연속이야. 대신 분모가 0인 경우는 주의해. 마지막 3을 곱해 5를 곱해 실수배를 곱해 연속이야. 됐음? 그래서 함수칸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거 연속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게 연속 성질이야. 끝. 됐죠? 그래서 방금 풀었던 그 문제 얘였죠. 얘도 마찬가지. 선생님 분모는 1차네요. 연속이지. 분자 몇 차? 2차죠? 연속이죠. 그럼 얘 연속분의 연속이지. 그럼 이 자체는 연속이야. 대신 분모가 0이 될 땐 주의해.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그때는 불연속이야. 그거 빼곤 다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함수칸의 성질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질까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됐죠?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진입 판단하는 문제 할 때 여러분 한 번씩 캐까닥 가요. 조심해 주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요. 3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x가 0에서 불연속인 함수죠. 1번 몇 차? 연속이죠. 2번 분수함수죠. x가 0일 때 불연속입니까?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죠. 그럼 얘도 연속 성질로 얘기할 수 있어? 분모는 1차지. 연속입니다. 분자는 상수함수죠. 삥 맞아? 연속이야. 그럼 얘 자체는 연속이야. 대신 분모가 0일 땐 제외해야 돼.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이야. 됐죠? 자, 연속 불연속. x가 0일 때 연속 불연속. 연속. 왜? 얘는 x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연속이거든. 받아들임? 연속. 연속 불연속. 이유는 무슨 값이? 리미트 극한값이 달라? 극한값이 달라? 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 절대값이 있죠? 그럼 이 절대값이 있죠?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꿨어. 근데 0보다 큰 수가 오면 그냥 쓰지. 그럼 약분해서 1이야.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지.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맞아?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0일 때 우극한은 1이고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0에서 불연속입니다. 됐죠? 됐죠?
절대값 하나짜리고 되게 심플하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 말로. 자 5번 연속 불연속. 선생님 얘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잖아요. 맞아. 그럼 얘도 연속이야. 대신 x에 0 오면 안 돼. 0일 때 뺐지. 맞아? 0일 때 뺐지. 맞니? 그럼 자 x는 0이 아니다. 그럼 분모 분자 x로 나눌게. 어차피 0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0이 아니니까 나눠야지.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죠.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 x 더하기 1 그래프입니다. 대신 x에 0 넣으면 안 돼요. 얘 y절편은 1이죠.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자 여기 x가 0일 때 여기는 구멍 뽕 뚫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니? x에 0 넣으면 몇 나왔어? 근데 밑에 봐봐. x가 0이면 몇이래? 그럼 0,1 색칠하라는 얘기지. 그럼 색칠을 하자. 됐지? 그럼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려놨어. x가 0일 때 구멍 뚫어놨어야 돼. 근데 0,1을 지난데 0,1 구멍 칠하면 연속이네요. 다 칠해져 있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자,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몇 개인지 불연속인 게 몇 개인지 개수를 세봅시다죠. 자 눈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또 0일 때 극한값 없어요? x가 0일 때 극한값 없어요? 0에서의 자극한 2, 우극한도 2로 보입니다. 맞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몇 개? a는 1. 자 두 번째 불연속일 때. 자 x가 몇일 때 불연속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 그리고 0일 때 불연속 몇 개? 2개. b는 2.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끝. 답이죠. 되게 쉽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으로 가봅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면 사실 눈으로 보니까 되게 편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7번. 야 얘는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1이 아닐 땐 이 식을 쓰고 1이면 k라는 값을 쓰래요. 자 x가 1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 말은 x가 1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x가 1일 때 극한값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 가까워지는 값이랑 1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k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님? 따라와. 식 쓸 수 있겠어? 이해돼요? 식 쓰는 거 이해돼? 식 쓰는 거 이해돼? 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이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을 거야. 그러면 연속이니까. 그럼 분모 x1입니다. 뭐죠? 0. 분자는요? 0.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분자 보세요. 몇 차 함수? 몇 차식? 3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우리에겐 조립제법이 있으니까요. 됐죠? 하나 더. 우리 분명히 x에 1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당연히 1 넣으면 무조건 0 나오겠죠?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곱하면 0 됐죠? 다시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얘가 k.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됐죠?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게 k입니다. 끝. 됐을까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유형 15번까지만 확인을 해 볼까 하고요. 네.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16번까지만 보자.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 뒤에 보는데. 자, 이것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무슨 연속인 함수죠. 연속인 함수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아이씨. fx만 줬으면 좋겠는데 막 앞에다 못 쓰고 난리 났네. 그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fx만 딱 봤으면 좋겠다고. 그럼 양변에 뭐 해줘? x 플러스 1 나누면 되지. 그럼 fx는요. fx라는 애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써도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양변에 x 더하기를 나눴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에 누가 오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왼쪽 문제랑 비슷해지죠. 됐습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함수 그래프, 함수식. 됐음? 근데 문제는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함수식을 1번 썼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봤지. 뭘 물어봤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물어봤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얘 뭘까? 받아들여요?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 그럼 연속이니까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값이니까. 받아들여?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만 구하면 그게 함수값과 같겠네요. 자, 참고로 분자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까지. 그래서 17번, 15번 유형, 16번 유형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35페이지까지 야무지게 공부 좀 해오시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